혼돈의 시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말만큼 딱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불확실한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지금 금을 주목해야 하는가?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하나 마음 편한 곳이 없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자산시장 전체가 정신없이 흔들리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현재의 혼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자료를 보면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은 물론이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금, 은, 심지어 채권까지 줄줄이 하락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삼고 현상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분석할 자료는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데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그간에 세운 목표와 실제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땠죠? 수입품 가격을 대놓고 올려버리는 고율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다음도 한번 볼까요? 목표는 자국제조 부활입니다. 아주 좋죠? 그런데 행동은 정작 그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을 내쫓는 겁니다. 이것도 목표와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유가 안정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기름값을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전 세계 유가를 뒤흔들 수 있는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마지막입니다. 나라 빚을 줄이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행동은요?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죠. 아니, 빚을 줄이겠다면서 돈을 더 쓴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입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려면 그럴싸한 말은 다 무시하고 실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거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말은 다 빼고 그 행동들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죠. 이 행동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자료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그러니까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계, 관세를 매기고 돈을 펑펑 쓰고 분쟁에 끼어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이 당연히 두 번째 단계, 국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정부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하지만 그 인상 속도가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합니다. 바로 낮은 실질금리.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뺐더니 실제로는 마이너스나 다름없는 상태.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낮은 실질 금리가 계속되는 환경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실질 금리가 낮을 때, 다시 말해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깎여 나갈 때, 바로 그때 금의 가치는 엄청나게 오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현금을 쥐고 있으면 손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치를 지켜줄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금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정부가 금값이 너무 오르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그 가능성까지도 다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개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올라가려는 큰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가격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똑같은데 가는 길이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험난해질 거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하는데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내 자산의 최소 10%는 현금으로 딱 확보해두고 그 돈으로 금을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서 사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엄청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바로 이 숫자 10%. 이 자료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현금 비중으로 바로 이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역사라는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문장이 그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을 금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시대, 즉 실질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였던 시대에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금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과거가 증명하는 역사적 패턴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자료에 담긴 아주 의미심장한 문정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과거에 수없이 반복됐던 역사의 한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다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